지난 5월 13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고위직 인사가 전격적으로 단행됐습니다.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검사들의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검사 인사에는 당연히 대통령의 우중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우중이 반영돼 있는 걸까요?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방어하기 위한 검찰 통제용 인사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검 반부패부장, 옛날 같으면 대검 중수부장이죠. 대검 반부패부장을 지낸 신성식 전 부장검사를 모시고 검찰 고위직 인사 관련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오마이TV 유튜브는 지금 처음 출연하시는 건데 예, 또 그렇죠. 라이브로 예. 좀 떨리시나요? 많이 떨리는데요. 예, 편안하게 하시면 될 것 예. 같고요. 저희 독자 시청자들이 좀 모를 수도 있으니까 물론 예. 사실 뭐 기자들이야 워낙 유명한 분이어서 잘 알지만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좀 자기 소개를 간단하게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검찰에서 23년간 재직을 하고 올 2월달에 해임을 당했습니다. 예. 이제 당시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뭐 네. KBS 오보 사건으로 해임을 했는데 예. 그렇죠. 좀 억울하죠. 그러고 그렇죠. 예. 이제 해임 당하기 전까지 일단 3차장을 중앙지검 3차장이죠. 예. 3차장을 역임을 했고 그 이후에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수원지검장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서 이젠 자천되기 시작했죠. 광주고검 차장으로 예. 발령이 났고 단 1개월도 채 안 돼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쫓겨났습니다. 유배지라고 하죠. 아 그렇죠. 흔히. 예. 예. 법무연수원이 뭐 언제나 유배지였어요. 사실은 뭐 어느 정부에서나. 예. 예. 근데 법무연수원은 상당히 기분이 나쁠 것 같긴 해요. 법무연수원은 일단 검사나 네. 이제 검찰 직원들 그리고 이제 교정직이라든지 예. 그리고 보호 관찰직이 그런 분들을 교육시키는 교육기관이에요. 예. 근데 이제 검사들이 가가지고 고위직들이. 그렇죠. 예. 거기에 이제 연구위원이라는 게 이제 좋은 자리잖아요. 이게 뭔가 음. 검찰 제도도 연구하고 많은 걸 연구하면 되는데 음. 이 연구위원직을 그냥 자천시키는 수단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용하는 사람이 제도를 이상하게 만든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 거죠. 네. 사실 제가 뭐 고향이 전남 강진인데 강진이 사실 조선시대 때는 또 유배지였어요. 그렇죠. 우리 또 신부장님은 이 법무연수원에 또 유배도 갔다 오시고 예. 또 해임도 당하시고 예. 예, 참 일이 많았네요. 우여곡절 많았습니다. 예. 보통 검찰에서는 뭐 특수통인이 뭐 기획통인이 또는 공안통인 이렇게 이제 예. 언론에서도 분석을 하고 분류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부에서도 사실 이제 그런 식의 분류들을 보통 하는데 본인은 예. 어느 유형에 속한다고 보세요? 저도 역시 이제 특수통이었죠. 아, 특수통. 예, 예. 역시. 또 옛날에 이제 중수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반부패 강력부장까지 지낸 특수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막판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천됐다가 예. 어쨌든 해임되고 뭐 어쨌든 나왔어요. 근데 예. 윤석열 검찰에서 좀 견디기가 힘들었나요? 더 이상 이제 검찰에 이제 희망이 없더라고요. 아, 이제 이미 희망이 없었다. 예, 그렇죠. 종전에 뭐 인사라든지 이런 걸 보면 예. 나름대로 뭔가 기준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죠. 예. 이제 관행이라는 게 또 있었고 음. 그런데 당시 이 정부 들어서서 예. 나하고 친소 관계죠. 그러니까 네. 나하고 가까우면 좋은 보직, 좀 멀면 좀 나쁜 보직 내지는 뭐 좀 알아주지 않는 그런 보직으로 좀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검사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상당히 자괴감도 느끼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 사실 그러니까 검사들한테는 사실 인사권이 제일 큰 영향력을 미치는 권력인 거죠, 사실. 그렇죠. 굉장히 크다고 봐야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검찰도 겪어보시고 물론 그 전에 검찰도 겪어봤지만 예.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도 이제 고위직을 지냈고 그다음에 예.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는 사실 뭐 최종 해임까지 당하시면서 이런 여러 가지를 겪어보셨는데 예. 그 두 정부의 검찰이 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시나요? 그 전 정부 같은 경우는 사실 검찰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검찰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아, 그렇죠. 변호사 출신이고 인권 변호사 그렇죠. 출신이고. 예. 예. 그래서 이젠
검찰 출신이나 뭐 음. 일부 정치인들이 또 뭐 인사에 관여하기도 했습니다만 음. 대부분 다가 검찰을 좀 잘 아는 이제 음. 선배라든지 경험이 있던 분들, 그리고 음. 주로 이제 민정수석이죠. 예, 예, 그분이 예, 이제 인사권을 좀 많이 관여를 하셔서 예. 나름대로 능력 있고 그래도 약간 객관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 물론 가장 그 위에 뭐 총장이라든지 주요 보직 같은 경우는 좀 그 정권과 가까운 사람을 쓰려고 했겠죠. 예, 예, 예. 그렇지만 그 그렇죠. 나머지는 그래도 음.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합당한 인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검사죠. 검사들이 봤을 때도 상당히 합리적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도록 인사를 아, 했다고요. 그리고 네. 또 지역 안배도 좀 해가면서 아, 적절하게 사람을 기용을 했고 나름 불만은 좀 없는 사람 없죠. 있지만은 나름 그래도 공평하게 이루어졌다고 본다면 윤석열 이번 검찰. 정부에 들어서는 어찌 보면은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검사들도 너무 많이 잘 알고 예. 그래 검찰 조직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지역 안배라든지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관행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죠. 내가 쓰고 싶은 사람을 쓸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이렇게 주요 보직에 넣어도 부족할 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준 같은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그 윤석열 정부가 공정을 기치로 예. 출범한 정부인데 예. 사실 인사에서 별로 공정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총장일 때, 그러니까 처음에도 뭐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제 마지막에 네. 문정부 때 이제 핍박을 받으면서 이제 그렇죠. 검찰 이제 검사들이 좀 결집을 했죠. 많이 음. 좀 지지도 해주셨고, 그건 나름 이제 믿음이 있었죠. 나름대로 저분이 나가서 대통령이 되면 그래도 검찰이 공정하게, 그리고 상당히 좀 잘 좀 할 수 있는 그런 검찰을 만들지 않겠나라고 기대를 많이 걸었겠죠. 그런데 이제 실제 그분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떤 인사 행태를 보면서 그분과 가까웠던 그 친윤 라인이죠. 네. 윤 라인 쪽만 이제 득세했죠. 예. 그분들을 파격적으로 인사에 반영을 했고, 그로 인해서 거기에 들지 못한 사람들은 상당히 자괴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소수만 배려받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실 자괴감을 갖는 그런 인사가 예. 됐죠. 그러니까 흔히 이제 우리가 친윤 라인이라고도 하고 그다음 예. 윤석열 사단이라고도 이제 보통 그렇죠. 불렀죠. 예. 그러니까는 일종의 검찰의 이너서클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옛날 군으로 치자면 하나회 같은 거예요. 예, 맞죠.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그 이너서클들이. 예. 그러니까 그 이너서클들이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는 다 좋은 자리들을 다 앉은 거죠. 그렇죠. 예. 요직을 다 차지했죠. 예. 그 외에 이제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요직이라는 그런 자리는 거의 들어가지 못했고요. 예. 거의 뭐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냥 뭐 검사형 승진 정도 내지는 뭐 그러면서 좀 구색 맞추기 정도로만 했고 주요 보직은 이제 거의 그 사람들이 장악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능력이라든지 뭐 지역 안배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예. 너 나한테 충성할 수 있어? 없어? 이런 정도의 기준으로 인사를 했다고. 그렇게 많이 봐야 또, 되겠죠. 예, 많이 그렇게 비판을 예. 하더라고요. 예, 밖에서. 예. 이게 저 이제 검찰 내부에 있는 사람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네.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그게 좀 더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자, 이제 지난 5월 13일에 단행된 검찰 예. 고위직 인사에 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당시 검사장급 예. 이상 39명을 대상으로 하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발표가 됐어요. 이원석 검찰총장의 직속 참모인 기획조정부장, 공공수사부장, 공판송무부장, 과학수사부장, 마약조직범죄부장, 형사부장 등이 교체가 됐고요. 송광호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속 참모인 1차장부터 예. 4차장까지 다 교체가 됐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대검하고 서울중앙지검 인사를 좀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이원석 검찰총장의 직속 참모들 이렇게 교체한 건 부장들, 예. 핵심 부장들 교체한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원래 인사가 검사장급 인사가 되면 네네네. 지금처럼 대검이나 중앙지검 예. 이 차장들은 대거 다 교체를 합니다. 예, 교체를 하기 때문에 뭐 그게 이상한 건 아니죠. 다만 어떤 시기적으로 인사 시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5월이라면 보통 저희들 인사 시기가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보통 검사장급 인사는 1년에 한 번 정도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1월이나 2월 아니면
7월, 8월 이쯤 이루어지는데 갑자기 지금 5월달에 갑작스럽게 검사장 인사가 이루어진 거죠. 아.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이원석 총장의 임기가 사실 뭐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예, 그러면 사실 보통은 새 총장이 오면 예, 그 총장하고 또 잘 손발이 맞을 수 있는 그런 간부들을 예, 능력 있는 간부들을 발탁을 해서 예. 보통 인사를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제 뭐 그 이원석 총장이 임기가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도 이렇게 중요한 간부들을 교체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결국 불신이겠죠. 아, 결국 불신.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아, 믿지 못하겠다. 예. 네. 그래서 아마 갑자기 이원석 총장이 지금 영부인을 예. 뭐 수사하도록 지시를 내리고 네. 갑작스럽게 그렇게 했단 말이죠. 네. 그러자마자 이제 검사장 인사가 단행됐고, 네. 근데 둘 다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도 문제지만, 아, 대통령도 문제고. 예. 아니 총장은 지금까지 뭐 했냐고요. 아니 지금까지 처음에 힘이 있었잖아요. 예. 그럴 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한 4개월 남겨놓고 5개월이죠. 남겨놓고 갑작스럽게 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한다. 그럼 자기가 있을 동안에 끝내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4개월이라니까. 그렇죠. 예. 이건 좀 비겁한 거예요. 음. 거기도 정말로 그 어떤 영분에 대한 수사 의지가 있었다면 예. 그 전에 했어야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사실 그러니까 지적을 예. 굉장히 잘하셨는데 사실 이원석 총장의 임기 동안에 예. 계속 이 사건은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그렇지, 갑자기 있었죠.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예, 예. 그리고 뭐 수사를 전혀 안 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했지만 예,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사실 남아 있는 거거든요. 최종적으로. 근데 그거를 제대로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거를 이제 하니까 아무래도 좀 껄끄러웠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겠죠. 예. 그럼 결국 그 총장도 음. 대통령 눈치를 본 거 아니냐는 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음. 만약 그게 아니라면 이미 정전 정부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기소를 했고 영부인만 수사가 좀 남겨져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다면 바로 뭔가 수사를 해서 처리를 했어야죠. 결론을 냈어야죠. 만약에 전 정부 때 어떤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잘못된 것이라면 네. 영부인에 대해서 무혐의하면 될 것이고, 네. 그리고 그게 잘 된 것이라면 기소하면 될 것이고, 음. 그럴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상태로 남겨놨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남겨놨단 말이죠. 그 얘기는 지금 혐의가 없다라고 보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가지고 관련자들이 꽤 구속이 되고 그렇죠. 재판을 받고 있어요. 재판 예. 받았어요. 예, 그러면 사실 이제 보통 사람들의 상식적인 법리, 상식으로에 의하면 예, 사실 김건희 여사도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범죄 예. 혐의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예,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정권 초기에 예. 어느 분한테 들었더니 이원석 총장은 사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보다 더 가까운 윤석열 대통령의 브레인이다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은 일종의 이제 돌격대 같은 성격이라고 한다면 이원석 총장은 일종의 브레인, 핵심 브레인에 속하는 인사다 이런 평가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평가가 맞다면 윤석열 대통령 자기 핵심 브레인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셈인데 나가라고 한 셈인데 이런 평가가 맞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이원석 총장을 좀 알고 그러는데요. 예. 아마 내부적으로도 아마 이제 내부에 있는 검사들한테 물어보시면 아마 그렇게까지 평가를 안 할 것 같은데요. 누가 그런 평가를 했는지 몰라도. 예,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평가를 할 만한 분한테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예. 평가를 들어서 그러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검찰총장에 시켰나 보다 이원석 총장을. 예. 물론 뭐 저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예. 이원석 검찰총장 이건 무게를 뭐 네. 딱 잴 수는 없지만 예. 그래도 이원석 총장을 검찰총장으로 초대 검찰총장으로 앉힌 거 보면은 굉장히 측근이겠네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죠. 그렇게 신뢰했으면 예. 힘을 좀 실어줬어야죠. 음. 검찰총장에 대해서. 그리고 뭐 인사라든지 많은 사건들 이런 거 보시면 검찰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총장이 직접 브리핑하거나 언급한 적은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주요 사건들 한번 보시라고요. 음. 근데 뭐 이재명 지금 대표 사건이라든지 네. 이런 사건을 누가 언급을 하냐면 수사를 했던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이 언급한 게 아니고
장관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마치 그 그러게요. 사건의 장인 것처럼. 예. 이거는 힘의 어떤 축이 어디 있는지가 바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쪽에 힘에 가 있었다. 아 그렇죠. 음. 만약에 불행이었다면 음. 그쪽에 가도록 한쪽으로 쏠리도록 하겠냐고요. 역할 분담을 시켰거나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언급을 하거나 관여를 하게 되면 총장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 총장과 장관이라는 그 직위를 보시면 물론 장관이 지휘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렇죠. 일반적인 지휘권을 갖고 있으니까. 다만 내부에서 약간의 긴장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관도 총장을 함부로 못해요. 그게 약간 존중을 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역시 저 총장도 존중을 해주면서 약간의 견제가 좀 내부적인 견제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전에 총장이었다면 전에 총장과 장관의 관계에서 장관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뭐 언급을 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러면 상당히 총장이 반발하고 이건 말이 안 된다든지 뭐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액션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때는 총장이 누군지도 잘 몰랐을걸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조금 오히려 인지도가 높아지는. 그렇죠. 그럼 이번 인사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원석 총장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 전에도 끝났다. 뭐 그렇게 신뢰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인사를 할 때도 보면 총장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서 뭔가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종전에 그 지금 현 총장 지금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예. 본인이 그렇게 많이 관여해서 인사를 한 것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한번 보시면 인사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다 장관이 했지 총장이 뭔가 인사에 관여했다 이런 느낌이 안 들잖아요. 만약 그런 보통 또 하마평 내지는 인사를 할 때 보면 저 사람은 누가 힘을 써서 했다. 또는 뭐 각자가 또 조금씩 그 좋아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예. 능력을 또 인정하는 어떤 기준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뭐 총장이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또는 자기가 정말 마음에 들고 열심히 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 이렇게 추천을 해서 뭐 승진시키거나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저 총장 재임 이후에 그런 어떤 인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저는 좀 의문이에요. 그러면 이원석 총장은 굉장히 총장 동안에 뭐 그럼 허수아비였다는 건가요? 사실 인사권을 그런 식으로 만약에 행사하지 못했다면 사실상 허수아비나 마찬가지죠. 사실 지금 주요 보직을 보시면 뭐 2년 내지 이렇게 지금 총장 아마 취임 전인가 그때 아마 예. 인사를 했을걸요. 예, 그렇죠. 예. 그래 놓고 먼저 2년 동안 했어요. 그렇죠. 인사를 안 한동훈 해버렸다고요. 장관이. 그렇죠. 중요 보직에 대해서 인사를 안 했어요. 거의. 예. 그러면 총장이 뭔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죠. 또 이미 그 전에는 이미 한 장관이 전부 틀을 짜서 전부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왜 그러면은 이원석 총장을 왜 검찰총장을 시켰을까요? 결국은 예. 많이 골랐잖아요. 그때도 예. 당시 1순위로 처음부터 지금 총장이 아. 유력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지금 시키려고 했던 그런 이제 총장들이 고사를 하거나 예. 뭐 하다 보니까 결국 지금 총장으로까지 내려간 거죠. 아니 그래도 검찰총장이면은 상당한 영예이기도 하고 명예이기도 하고 그리고 상당한 또 권력을 가진 자리인데 그 자리에 제안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네요. 일부터 고사한 사람이 있는 걸로 저는 아. 들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장관이 벌써 저 기수가 27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위에 기수가 그러면은 총장을 해야 되는데 예. 좀 격이 안 맞긴 하죠. 자, 이원석 총장이 임기를 마칠 거라고 보세요, 다? 4개월 남았는데. 저는 인사와 관련해서 인사를 할 때 이미 어찌 보면은 지금 정확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비춰진 모습을 보면 패싱한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진짜 그게 사실이라면 그때 사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미 아마 타이밍은 좀 실기하지 않았나 싶어요. 타이밍은.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 패싱 인사를 했을 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무슨 자리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예. 그러니까 나는 사표 내겠다. 예.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예. 사표를 내겠다. 예. 이렇게 해서 사실 던졌어야 되는데 그걸 못 던진 거네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만약에 영부인에 대한 수사 요거를 하겠다고 과감하게 치고 나갔다면 그때 직을 걸어야죠.
진짜 진위에 의해서 했다면 예. 그럼 사표 던져야죠. 예. 뭐 끝나고 나서 뭐 사표를 거기까지 마무리하고 한다든지 예. 뭔가 그런 액션이 있어야죠. 왜냐하면 저 사실은 지금 임명권자에 대한 어찌 보면 도전이 비춰질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자기가 좀 계속 온전히 이 직을 유지하면서 뭘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지금 4개월 남았지만 4개월 동안 뭘 할 수 있겠어요. 없죠. 수족들이 다 잘렸는데. 예. 예. 근데 이원석 총장은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이렇게 하면서 뭐 본인은 수사 의지를 밝혔어요. 예. 근데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글쎄요. 이제 문제는 예. 중앙지검장이 이제 말을 잘 들어야죠. 그렇죠. 예. 근데 자, 이미 그래서- 지금 힘이 좀 떨어졌잖아요. 지금 뭐 음.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누가 그 총장 눈치를 볼까요? 그러게요. 예.